공복이나 기아 상태에 처하면 생체는 몸속에 비정상적인 노화 단백질을 분해 및 제거하여 배출된다. 이를 통해 노화를 중지할 뿐만 아니라 젊음을 되찾게 된다. 따라서 먹을 궁리가 아니라 먹지 않을 궁리를 하라. 많이 먹을 것인가, 적게 먹을 것인가, 단지 이 하나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절반만 먹어야 2배 오래 산다입니다. 그럼 책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비워야 낫는다. 야생동물은 어떻게 질병에 나을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굶습니다. 개나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만 가장 간단하게 낫는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니 참 이상합니다. 사람은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바로 약을 찾곤 합니다. 약은 독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사도 약으로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의사도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병원에 달려가 의사에게 매달립니다. 모두가 세뇌당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1973년 이스라엘에서는 병원이 파업한 후 국민 사망률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병원이 다시 문을 열자 사망률이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현대 의료가 인류를 죽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맨델슨 박사는 양심선언으로 현대의학을 고발했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작 병원에서 살해당한다 해서 이렇게 놀라운 사실들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병원에 가면 안 된다니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죠? 라는 독자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이 책은 그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병을 치유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식, 웃음, 감사, 긴 호흡, 근력 운동입니다. 이유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만병을 치유하는 비법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먹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잘 자면 면역력과 해독력이 상승해 몸이 점차 좋아집니다. 적게 먹는 간헐적 단식으로도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감기, 복통, 설사, 두통뿐만 아니라 변비, 아토피, 무좀, 요통, 우울병, 당뇨병, 심장병, 간질환도 모두 나을 수 있습니다. 단식은 암도 극적으로 고치고 난임과 발기부전까지도 눈에 띄게 개선합니다. 두 번째, 웃음. 웃음은 암을 치유합니다. 웃으면 암과 싸우는 NK세포가 6배나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NK세포는 면역력을 높여 아토피, 류머티즘, 당뇨병, 고혈압 등 거의 모든 병을 나을 수 있게 합니다. 웃음의 효과는 깜짝 놀랄 정도로 훌륭합니다. 세 번째, 감사. 고마워라는 한마디는 만병통치약, 즉 마법의 언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난치병도 낫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난치병을 낫게 하는 메커니즘은 최신 뇌과학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네 번째, 긴 호흡. 숨을 깊고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숨을 잘 쉬기만 해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병이 낫습니다. 모든 병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산소가 부족하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근력운동. 근육에서는 병을 치유하는 회춘 호르몬이 나옵니다. 호르몬이 나오는 양은 근육량과 활동량에 비례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질병과 노화가 일어납니다. 근육을 단련해 증강하면 젊어지는 치유 호르몬이 나와서 질병을 개선합니다. 1장, 공복은 최고의 약이다. 왜 적게 먹어야 하는가? 열량 섭취를 40%만 줄여도 늙지 않는다. 소식이
장수를 돕는다는 사실은 여러 실험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교수이자 영양학자인 클리브 맥케이는 열량 섭취를 40% 줄인 쥐가 다른 쥐보다 2배 오래 산다는 사실을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먹고 싶은 만큼 먹은 쥐가 소식한 쥐보다 수명이 절반이나 짧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도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으면 자연이 부여한 수명이 절반으로 깎입니다. 요가는 만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심신과학입니다. 이런 요가의 가르침도 같은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80%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고 60%만 먹으면 늙음을 잊어버린다. 먹을 궁리가 아니라 먹지 않을 궁리를 하라. 공복 상태를 즐겨라. 요가의 교훈은 40%만 먹으면 신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로 이어집니다. 또한 단식으로 만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요가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야생동물도 사람처럼 병이 들거나 다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동물들은 어떻게 병을 치유할까요? 굴 속에 누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조용히 회복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병과 상처를 낫게 하는 최선의 방법, 자연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몸의 활동은 생각보다 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을 때 소화와 흡수에 드는 에너지는 마라톤을 풀코스로 완주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비슷합니다. 단식이 면역력을 키운다. 단식을 하면 소화에 쓰이는 에너지가 치유, 면역, 해독 에너지로 바꾸어 몸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식을 해서 느끼는 공복감으로 생명력의 스위치가 켜지기도 합니다. 공복감을 느끼면 우리 몸은 일종의 위기 상태로 생각합니다. 경고 알람을 울리며 신체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일제히 작동시킵니다. 면역력, 자연 치유력, 해독력에 불이 들어와 백혈구 등 면역세포가 증가합니다. 이 현상은 온몸의 세포에서 나타납니다. 세포 내에서 해독작용이 일어나고 온몸의 신진대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렇게 온몸이 세포가 깨끗해지면서 생명이 활기차게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상처 때문에 몸이 아플 때는 일단 먹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자야 합니다. 이것이 철칙입니다. 이 철칙을 따르면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되어 몸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수성찬은 최악의 식사다. 1일 1식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말하며 분개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풍요로운 식생활, 진수성찬이야말로 행복의 상징이니 말입니다. 현대사회만큼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현대인은 갖가지 다양한 음식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예전에 없던 질병과 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상태가 나쁜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의 건강 상태는 선진국 중 최저이지만 의료비는 최고입니다. 고도 비만,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암, 알레르기, 우울증, 자살, 발달장애처럼 참담한 상태가 병든 초강대국의 모습입니다. 미국에게 문화적으로 점령당한 지 오래인 일본인의 건강 상태도 미국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특히 암, 심장병,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에 걸리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생활습관에서 포식이 가장 나쁘고 그 다음으로 양식이 안 좋습니다. 양식이 안 좋다는 말에 귀를 의심할 것입니다. 고기나 스튜, 빵, 버터 등 다채로운 서양 음식을 마음껏 음미하는 것이야말로 누구나 꿈꾸는 완벽한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식은 확실히 잘못된 생활입니다. 필자는 현재 60대 후반입니다. 윤기 나는 머리카락에 역삼각형의 근육질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체 나이는
30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갑이 지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필자를 제외한 동창생 모두가 백발이었기 때문입니다. 백발은 노화의 척도입니다. 무엇이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지 생각해 봤더니 새끼를 다 챙겨 먹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본 언론 매체에서 1일 1식으로 큰 인기를 끈 나구모 요시노리 의사는 60대이지만 머리카락이 검고 20년은 젊어 보입니다. 그를 보면 중장년 때쯤 급격히 늙은 사람은 새끼를 챙겨 먹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더욱 공고해집니다. 단식이 건강에 좋은 10가지 이유. 모든 병은 몸속 독에서 생기고 몸속 독에는 음식의 독과 마음의 독이 있습니다. 음식의 독은 대사 능력 이상으로 음식을 섭취할 때 몸속에 노폐물로 쌓입니다. 즉, 과식으로 인한 독입니다. 마음의 독은 고민이나 불안을 느낄 때 아드레날린처럼 유해한 호르몬 형태로 발생합니다. 독사 서너 마리의 독에 필적하는 맹독입니다. 이 독이 온몸을 돌아다니면 기분이 나쁘고 속이 메스꺼립니다. 단식은 몸속 독을 3단계에 걸쳐 신속하게 배출, 분해, 정화합니다. 1단계 자기정화. 생명은 인과 아웃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식은 인을 막아서 아웃을 가속화합니다. 해독작용으로 우리 몸을 정화하면서 자연이 부여한 이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단계 병소융해. 해독에 의한 자기 정화는 병소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분해하고 정화합니다. 이게 바로 병소융해입니다. 전형적인 예로 암이 있습니다. 암의 정체는 몸속에 있는 독을 한 곳에 모아서 혈액을 정화해 연명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면 암을 제일 먼저 분해하고 소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조직재생. 정화와 융해된 병소 부위에는 새로운 조직과 기관이 생깁니다. 자가포식 현상입니다. 단식이야말로 진정한 재생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질을 바꾼다. 두 번째, 기억력을 상승한다. 세 번째,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숙변을 배출한다. 5. 환경 독소를 배출한다. 6. 혈관이 젊어진다. 7. 유전자를 활성화한다. 8. 스태미나를 강화한다. 9. 면역력을 높인다. 10. 활성산소를 줄인다. 사장, 절반만 먹어야 2배 오래 산다. 절반만 먹어야 2배 오래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 농담이시죠? 근거가 있나요? 라고 하며 대부분 웃어 넘길 것이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수많은 실험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처음 밝혀낸 실험 데이터는 앞서 소개한 미국 코넬 대학 영양학자 클리브 맥케이 박사의 연구 논문 쥐의 영양과 수명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은 1935년에 영양학 저널에서 게재되었습니다. 먼저 맥케이 박사는 실험용 쥐를 두 집단으로 분류했습니다. B 집단에는 먹고 싶은 만큼의 먹이를, A 집단에는 열량을 60%로 줄인 먹이를 주고 그 과정을 비교했습니다. 그러자 열량 섭취가 제한된 쥐의 평균 수명이 B의 집단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심지어 A 집단에는 1400일 이상 생존한 쥐도 있었습니다. 즉 절반을 먹으면 2배 오래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호기심이 왕성한 학자들은 수명의 신비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 되면서 열량 제한과 수명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단식과 소식을 하면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이 동물 실험으로 잇따라 증명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수십 건에 이르는 열량 제한 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잇따라 판명되었습니다. 열량 제한에 따른 수명 연장 효과는 휴모나
집신벌레 등의 원생 동물부터 선충, 미생물, 나아가 물벼룩 등의 갑각류, 곤충, 그리고 쥐와 원숭이 등의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생명체에게 공통적으로 관찰된 것입니다. 영장류인 원숭이 실험에서도 다음과 같이 수명이 약 2배로 늘어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전형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숭이 60마리를 30마리씩 두 집단으로 나누고 B 집단의 원숭이에게는 배가 터지도록 먹고 싶어하는 만큼 먹였습니다. A 집단에는 열량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1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A 집단의 사망률이 B 집단의 2분의 1임이 밝혀졌습니다. 즉, 열량을 70%로 제한한 원숭이가 2배를 더 산 것입니다. 이 실험으로 흥미로운 사실도 드러나는데 소식파인 A 집단의 원숭이는 저체온 혈중 인슐린 수치가 낮고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남성 호르몬의 일종은 부신피질에서 생성되어 다른 말로 회춘 호르몬이라고 불리웁니다. 소식건강법의 권위자인 고다 미소 의사는 이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식을 한 원숭이들은 감소하지 않았고 이 호르몬은 젊어지는 동시에 면역력도 증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배를 70%만 채우는 소식이 정력, 항노화력,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력 감퇴로 고민하는 남성들에게도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만 먹는 원숭이는 겉모습도 젊다. 70%만 먹는 원숭이의 생존율은 1.6배입니다. 이것은 미국 위스콘신 대학 연구팀이 20년간 실시한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20년, 열량을 제한하지 않았던 B 집단은 절반이 사망한 반면 70%로 열량을 제한한 A 집단은 80%가 살아 있었습니다. 생존율이 1.6배 높은 것입니다. 연구팀은 실험한 원숭이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약 80세에 해당하는 고령의 원숭이도 비교했습니다. 두 마리의 차이는 일목요연합니다. 거의 같은 나이인데도 열량 제한을 한 원숭이는 훨씬 젊고 주름살도 없었고 피부와 털에 윤기가 흐릅니다. 또한 취재 카메라에 흥미를 나타내며 민첩하게 돌아다니고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반면 열량 제한을 하지 않은 원숭이는 주름살도 보이고 털도 푸석푸석하고 결이 고르지 않으며 허리도 없었습니다. 귀찮은지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생기도 없었습니다. 실험 주임 리처드 윈드렉 교수는 두 마리의 원숭이는 도저히 같은 나이로 보이지 않는다. 겉모습도 그렇다. 또 운동 능력 등 많은 면에서 신체 연령에 5세에서 8세 정도 차이가 있다며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이 실시한 이 연구는 원숭이를 이용한 가장 규모가 큰 항노화 실험으로 꼽힙니다. 1989년 실험을 시작했고 연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미 성체인 76마리의 원숭이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원숭이들을 제비뽑기로 38마리씩 A와 B 두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B 집단 원숭이들에게는 먹이를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이도록 했고 A 집단 원숭이들은 그보다 칼로리가 30% 적은 먹이를 먹였습니다. 관찰은 20년 동안 계속되었고 사육되는 붉은 털 원숭이의 수명은 통상 27년 정도이므로 시작한 뒤 20년 후에는 당연히 죽은 원숭이도 있었습니다. 20년 뒤 생존한 원숭이를 조사했습니다. 마음껏 먹은 B 집단의 원숭이는 약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전체의 37%가 암, 당뇨병, 심근질환, 뇌수축 등 노화에 따른 질병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소식을 한 A 집단의 원숭이는 80%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생존율은 B 집단의 약 1.6배에 달했습니다. 노화에 따른 질병으로 사망한 것은
13%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음껏 먹은 B 집단의 약 3분의 1이라는 적은 수치입니다.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칼로리식은 수명을 연장하고 나이를 먹었을 때의 생활의 질도 향상한다. 나이가 들면서 수반되는 병이나 생존율 증가 수치를 보면 열량 제한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 심장병 70%만 먹으면 발병률이 절반으로 감소한다. 특히 연구팀이 주목한 부분은 암과 심장병 발생입니다. 열량을 70%만 섭취한 A 집단의 원숭이는 마음껏 먹이를 먹은 B 집단의 원숭이보다 암과 심장질환의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70% 열량 섭취는 당뇨병 예방에도 대단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소식을 한 A 집단의 원숭이 중 당뇨병에 걸렸거나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이었던 원숭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뇌기능, 열량 제한은 뇌 기능에도 좋다. 노화는 치매나 뇌 수축과 같은 뇌 기능 저하를 수반합니다. 그러나 열량 제한을 한 A 집단은 뇌 기능도 실로 활발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열량 제한이 없었던 B 집단의 원숭이들은 지적 능력이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B 집단의 원숭이들은 A 집단의 암과 심장병으로 2배 이상의 수가 생명을 잃었고 당뇨병으로 괴로워했으며 치매나 뇌 수축 등의 노화 현상도 빨리 찾아왔습니다. 많이 먹을 것인가 적게 먹을 것인가 단지 이 하나의 선택이 원숭이의 생에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무지만큼 슬프고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또한 위스콘신 대학 연구팀은 A 집단의 원숭이의 생리지수 변화도 관찰했는데 흥미로운 점이 밝혀졌습니다. 열량을 70%로 제한하자 체중, 지방량, 혈압, 심장 박동수, 혈청 중성지방, 산화 스트레스, 대사 속도, 체온 등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노화와는 정반대의 건강 상태에 가까워진다는 증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숙, 골격 형태, 대사 속도, 좋은 콜레스테롤, 청각 반응 등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열량 제한이 성 기능을 강화하고 골격이 발달한 신체를 만들어 젊고 활발한 감각을 부여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놀라운 것은 20년간의 실험 보고는 어디까지나 중간 보고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15년간의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열량 제한이 수명을 크게 늘린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 논문은 수없이 많습니다. 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열량 제한 실험도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년간의 소식 생활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들의 평균 체중은 18% 감소하다가 안정되었습니다. 또한 혈중 인지질 수치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인슐린 수치도 저하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혈당치도 떨어졌습니다. 즉 신체의 지방량과 혈당이 저하하여 날씬하고 탄탄한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록을 보면 전원의 체중,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백혈구 수치가 저하, 즉 개선되었습니다. 열량을 75%만 섭취할 때 우리 몸은 최상의 건강 상태에 근접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열량 제한이 노화 방지와 젊음을 되찾는 비책임에 틀림없습니다. 노화 마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기미, 주름, 피부 늘어짐, 백발 등 나이를 먹음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표시한 생리지수인데 무려 300여 항목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열량 제한만 해도 그 항목들의 80%에서 90%가 개선된다는 것을 입증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을 궁리를 하면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식비도 줄어들고 장을 보거나 요리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도 줄어들고 설거지거리도 줄어듭니다.
식사량은 먹고 싶은 양의 절반이 적절합니다. 그런데도 먹고 싶은 만큼, 즉 적정량의 2배를 먹었기 때문에 실험 동물의 수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먹는 것을 50%로 감소시키는 것은 곧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실험에서 열량을 절반으로 줄였더니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이것은 원숭이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실 24시간 배가 부른 상태인 것 자체가 자연계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공복감이야말로 생명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야생동물은 평소에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존 본능을 갈고 닦아 황야를 달릴 수 있습니다. 생명력과 자연 치유력을 최고도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약간 굶기며 키워라. 추위에 내놓고 키워라. 양생훈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다소 배가 고프고 춥게 키우는 것이 건강한 몸과 장수 체질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아동학대로 고소당할지도 모릅니다. 현대 영양학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진리를 말하는 것인지 얼핏 봐도 분명합니다. 또 예로부터 몸집이 큰 남자와 여자는 오래 살지 못한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젊을 때 지나치게 많은 영양을 섭취하면 단명한다는 경계의 말입니다. 열량 제한에 의한 장수에 관한 실험 중 상당수의 결론을 보면 옛 선조의 통찰력에 놀라게 됩니다. 먹을수록 병에 걸리고 커질수록 불건강해집니다. 그렇다면 노화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말할까요? 고토 사타로 교수는 나이가 들면 몸속에 특수 단백질이 증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산화로 인해 변성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며 노화 단백질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가 되면 체 표면에 색소 침삭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열량 제한을 한 쥐는 노인성 반점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열량 제한이 노화 단백질을 감소시켜 피부를 젊어지게 한 것입니다. 종종 노화는 막을 수 없다고들 하지만 열량 제한은 노화를 중지시킬 뿐 아니라 젊음을 되찾게 합니다. 반대로 쥐에게 지방이 듬뿍 함유된 먹이를 주었더니 노인성 반점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지방식이 노화를 2배로 촉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복이나 기아 상태에 처하면 생체는 몸속에 비정상적인 노화 단백질을 분해 및 제거하여 배출하게 됩니다. 즉, 해독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수 유전자의 메커니즘도 점차 규정되고 있습니다.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왜 노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장수 유전자는 다른 유전자를 상처로부터 지켜주는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노화는 유전자의 상처 때문에 육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몸에도 노화를 방지하는 메커니즘이 갖춰져 있습니다. 바로 장수 유전자입니다. 장수 유전자는 다른 유전자를 활성산소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상처 입히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장수 유전자는 항상 다른 유전자를 상처로부터 지키는 효소를 분비합니다. 열량 제한을 하면 그 효소가 활동을 돕는 보조 물질과 합쳐져 유전자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 연결이 강화되어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나 자외선을 막아 상처 입히지 않도록 지킵니다. 이것이 장수 유전자가 노화를 방지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즉 열량 제한으로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과식으로 열량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효소를 도와줄 보조 물질이 너무 커진 나머지 합쳐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효소는 유전자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유전자는 활성산소나 자외선 공격에 노출되어 심하게 상처를 입고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스티븐 스핀들러 교수는 쥐 실험을 통해 소식으로 유전자가 19개나 젊어졌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염증, 스트레스, 대사 이상, 유전자 이상, 바람 등에 의한 노화를 방지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고다 미소 의사는 소식을 실행하면 세상을 구할 수 있다 해서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후나세 슌스케 1950년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태어났다. 1969년에 규슈대학 이학부에 입학하였으나 1971년에 도쿄로 상경해 와세다 대학 제1문학부에 다시 입학하였다. 1975년에는 제1문학부의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 소비자 연맹의 출판, 편집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1986년 8월 독립한 후에는 소비자의 문제와 환경 문제 중심으로 활발한 평론, 지필, 강연 활동을 해오고 있다. 1990년 3월과 12월에 래프 네이더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다양한 시민단체와